본 방송은 5월 31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40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최소 경기, 최다 관중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을 만큼 야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식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야구의 인기 덕분인지 야구계에 꿈을 두는 이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오늘은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호스트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획할 때는 원래 진짜 야구계 그 프런트 쪽도 일하시는 분들을 부르고 싶었는데 다 왜 그런 사람들은 밤밖에 시간이 안 되나 몰라. 낮에는 다 바쁘시대요. 그래서 오늘은 야구 그라운드에서 한 발짝 넘어서 더 한 발짝 더 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건희님, 김서진님, 그리고 변영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계 또 넘어가서 야구계 더 넘어 있는 방송계라든지 뭐 홍보계라든지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구인 배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0.2에서 0.4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100명이 취업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일자리가 20개 정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근데 뭐 방송계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계는 그 와중에서 더 레드오션이잖아요. 네. 뭐 저희가 야자수 팟캐스트를 진행하지만 야자수 팟캐스트는 야구공작소라는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그 야구공작소에는 이렇게 방송계라든지 야구계에 실제로 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꿈꾸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항상 뭐 다른 분한테 물어보기도 했지만 왜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런 거랑 살짝 좀 거리가 있는 편이라 그래서 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뭐 밤에만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이 계신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건희님께서는 어떤 걸 희망하시나요? 저는 사실 되게 좀 일단 제가 물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인 게 이게 뭐 예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제 빌드업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일부 이제 월요일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들으셨겠지만 제가 2011년부터 야구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좋아하게 된 스포츠였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야구를 보니까 이제 선수라는 그 이제 꿈이 있잖아요. 어렸을 그쵸. 때는. 남자 아이들은 아무래도 한 그죠. 번쯤은 그 꿈꾸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했었거든요. 조금. 야구를요? 네, 한 6개월, 1년 정도 이제 리틀 야구를 했었는데 초등학교에서요? 네.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안에서 성적이 괜찮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 너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되게 엄청 왜소했거든요. 키도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 편인데 좀 작고 이래가지고 아 너는 근데 야구할 몸은 아니다. 아버지께서 네. 막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냉철하시고 네 구체적으로 막 아 너는 막 어깨가 좀 약해가지고 막 뭐 보기 좀 애매하다. 그렇다고 너가 뭐 일루나 이런 데 서가지고 뭐 장타를 칠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하려다 보니까 야구는 그만해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그때 그거 말고도 되게 하고 그냥 즐기는 스포츠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제 그렇게 넘기고 이제 제 진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야구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포츠에 대해서. 이건 사실 종목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게 좀 아무래도 캐스터 쪽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좀 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 진로에 좀 꿈을 두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와서 이제 되게 다양하게 좀 활동을 하려고도 하고 뭐 작은 거부터는 뭐 교내에서 이제 방송국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연단에 들어간다든지 뭐 외부적으로는 쿠스프라고 이제 그 대학 스포츠 협의회가 있는데 대학 리그를 주관하는 거기서도 이제 뭐 스포츠 약간 그런 캐스터 약간 과정을 이제 하는 수료하는 네, 수료하는 약간 그런 것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야자수에서 처음으로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정규로 네, 정규로 이렇게 뭔가 이제 말을 내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진행도 하고 하면서 약간 그렇게 하는 방향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막 그렇게 지금 뭐 젊은 나이라서 아직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사실 제가 나이가 25이고 이제 3학년이고 군대를 갔다 와서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좀 2학기 때부터는 제가 계획한 게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방송 캐스터는 방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학원 쪽에서 배우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게 스포츠 캐스터라는 그 직업이 쓸 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하시는 그쵸. 분들이 거의 다 그냥 진짜 모든 종목을 다 돌아가시면서 하셔가지고 맞죠. 되게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쿠스프 쪽에서 사실 뭐 전에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료하고 좀 이제 그 쿠스프 대학 리그 쪽에서 이제 대학 선수들 좀 그런 작은 되게 거기가 되게 많거든요. 뭐 클럽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약간 동아리식으로 하는 예. 그런 선수들의 뭐 경기 중계도 당연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좀 많은 기회에서 할 수 있는 곳 같아서 아무래도 좀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진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건희님이랑 비슷하게 아나운서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좋아하면 꼭 이거를 직업으로나 전공으로나 삼아야 되는 사람이라 저는 이제 성악 전공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난 이걸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학에 왔는데 정말 이거 뭐 나쁜 학생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수업을 빼먹고 야구를 갈 정도로 나쁜 학생이네. 그래도 다들 보면- 한 번쯤 그래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어떻게 보면 고삐가 풀린 거죠. 이제 야구를 원래 좋아했었는데 대학에 오니까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막 야구를 보다가 그러면 내가 야구로 직업을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야구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구 아나운서를 해보면 어떨까?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꾸게 됐는데요. 뭐 야구를 좋아해서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무대에 서는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화장을 받고 TV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서고 이런 거를 원래 즐겨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뭐 저는 한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닌 것 같거든요. 1학년, 2학년. 그게 뭐 이름편인가요, 그런 건? 네, 아마 이름편인 그죠. 겁니다. 1학년 때부터면. 네,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사실 팟캐스트도 하나 동아리로 뭐 더 했었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건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리가 많이 없어요. 방송국 스포츠만 하는 방송국도 한정돼 있는데 아나운서도 원래 계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자리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아나운서도 할 수 있으면 뭐
뽑아주신다면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전에 베이스볼 투나잇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항상 여성 아나운서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도 막 현장에 한 분씩 꼭 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쿠팡의 진세미 아나운서님이라든지 다 한 분씩은 가 계시니까 그런 류의 티오가 있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류의 티오도 다 이제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어서 아, 진짜요? 1년이나 뭐 네. 2년 계약 단위 이래가지고 되게 조금 불확실한 편이긴 해요. 예전에 유명했던 게 그 최희님 계시잖아요. 음. 야구에신 음. 최희님 이런 류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원래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좋아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으로 전공을 으로 확정을 했고 실제로 디자인과로 갔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게 그냥 야구는 단순히 제 취미생활, 문화생활 중 하나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지금 이렇게 야구가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굿즈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야구에서도 좀 디자인 요소가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맞아요, 느끼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더 SNS 네. 마케팅을 많이 그쵸.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로도 생각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원래는 좀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좀 더 큰 꿈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해보자라는 제 능력을 개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캐릭터나 뭐 이런 거 좀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뭐 SNS나 굿즈 마케팅 디자인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제 소원이어서 그래서 일단 제 바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서 여기 야구 공작소에서 미디어 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네요.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로를 아무래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롤모델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잖아요. 뭔가 이런 진로를 향해서 갈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굳이 스포츠계가 아니더라도. 네. 정우영 캐스터를 되게 아. 좋아해요. 물론 그 이제 경기 안에서 이제 해설을 하시는 모습도 물론 되게 뛰어나시지만 저는 진짜 정우영 캐스터를 그 방송 외적으로 좋아하는 게 좀 뭔가 되게 그 스포츠를 되게 사랑한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드는 게 개인적으로 막 뭐 취재도 되게 많이 하시고 선수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기사도 많이 올리시고 그리고 또 개인 SNS 같은데 좀 어떤 글도 이쁘게 잘 쓰시죠. 야구 네. 이슈에 대해서 되게 논리정연하게 본인의 그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계속 방송을 하시는 캐스터분이시라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하실 때 내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본인도 약간 그런 식으로 캐스터 활동도 하면서 저술 활동도 하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약간 뭐 저술 활동이라기보다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한테 좀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경기 상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서진님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어떤 진로를 꿈꾸거나 뭘 할 때 롤모델을 딱 정해놓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필연적으로 어쨌든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만의 이미지나 저만의 그런 색깔을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물론 롤모델은 롤모델이지만 그래서 뭔가 따라하진 않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어쨌든 현장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마치 제 얘기를 듣고 TV를 보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세요? 뭔가 막연하게라도 계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조금 톤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좀 성격이 딱딱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연기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뭔가 좀 생각합니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좀 위트 있으면 아 좋지 그렇죠. 않을까요? 어쨌든 그 센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는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좀 더 기억에 남을 그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영원님은 혹시 한 이게 저도 딱히 막 롤모델을 크게 막 이 누구를 절대적으로 본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쪽 하다 보니까 내 개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맞죠. 좀 중요하죠. 거기서. 안 두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최근에 이게 두산 베어스랑 콜라보한 그 망그러진 곰 작가님 진짜 보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보고 좀 본받은 게 있었는데, 그 유랑 작가님도 원래는 그냥 완전 무명인 분이셨어요. 그렇죠. 2018년부터 그 시작을 했다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 정도로 좀 고단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막 연재를 하고 그러신 결과 지금 이렇게까지 성공하신 거 보고 이 디자인도 그렇고 다 모든 거에 해당이 되겠지만 디자인이랑 이런 거에 성공하려면 정말 성실함이 꾸준히 꾸준하고 성실한 게 바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죠. 좀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진이 지갑을 많이 가져가셨겠네요. 그렇죠. 지갑이 좀 집입니다. 이제 롯데도 콜라보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요즘 롯데도 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저 피카츄 지금 야냐가 촬영장에, 있습니다. 피카츄 맞아요. 네. 네, 그 두산이 이런 캐릭터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브롤스타즈 이런 게임이랑 콜라보한 건데 맞아요. 그것도 유니폼도 특색 있게 잘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반적인 업계랑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방송계라든지 야구계라든지 특히 야구계 디자인도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특히 뭐 이렇게 야구계라든지 특정 업계로 접근하기 위한 방식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정보를 얻어가시는지 아니면 뭐 취업 공고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좀 다르게 뜰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서 그렇게 정보를 많이 교류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좀 맞아요. 정보를 찾고 교류하고 그런 곳을 애초에 찾는 것부터가 맞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좀 특수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과목 약간 그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좀 뭔가를 되게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약간 사실 뭐 되게 그냥 어디 기업을 가고 싶다, 뭐 공기업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어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든지 뭐 어느 업계에 가고 싶다라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같이 거기에 이미 가게 있는 선배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도 쉽게 그런 데서는 정보를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뭐 어느 그렇죠. 시험을 준비해라, 네. 뭘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뭐 방송계라든지 스포츠계라든지 뭐 특히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계도 특정 업계에 취업하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스포츠는 좀 뭔가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원을 다니니까 아무래도 학원에서 정보를 얻는데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1년에 한 번씩 공채가 꼭 뜬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확 티오가 뜨거든요.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디자인과도 좀 그런 네. 편이고 순환이 돼서 그러니까 어느 방송사에서 누굴 뽑았는데 이 방송사에 있던 사람이 옮겨가면 거기 티오가 난다. 여기에 네. 티오가 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방송사마다 만약에 뭐 언어 자격증, 서류, 영상만 내면 돼요 하면 그걸 정리해서 제가 뜰 때마다 넣을 수 있는데 회사마다 사실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맞아요. 네, 만약에 A 회사에서는 우리는 스포츠 영상이랑 뉴스 진행하는 거 영상 보내줘 하면 뉴스 영상을 같이 보내야 되고 여기서는 우린 영상 안 하고 서류만 할 거야 이러면 또 서류에 엄청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때그때 또 급하게 막 뭘 찍어야 된다던가 이러면 사실 좀 그런 곤란하죠. 면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디자인도 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어느 회사는 포트폴리오는 다 모든 회사가 요구하게 하는데 이걸 만들어라 아예 딱 해주는 딱 것도 정해주는 데가 있어서. 네,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 한 몇 페이지 몇 페이지만 해라 10페이지 이내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형식이 엄청 다 달라요. 그거 준비하는 거 맞춰서 준비하는 게 참 복잡해요. 그럼 정말 뭔가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 뭐 포트폴리오를 내라든지 뭐 네. 자기소개서를 쓰라든지. 근데 그러면 이런 뭔가 특이한 케이스에서 난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을까요? 특이한
아직까지는 막 특별한 건 없었. 그렇게 막 특이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포트폴리오 좀 촉박하게. 네, 정말 촉박하게 만들어 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자소서랑 뭐 이력서 다 한꺼번에 정리하고 그러다 밤샌 적은 있었죠. 보통 그런 건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기업마다 요구하는 스타일만 또 다르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용을. 근데 보통 10메가 이하로 막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용량을. 네. 근데 요즘은 이게 이력서를 아예 업로드하는 식이 아니라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서 노션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그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소진님께서는 저는 뭐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항상 공고가 뜨면 이틀 뒤까지 내세요. 이렇게 되게 촉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인데 여기 회사를 치고 싶은 사람이 보통 한 명 뽑으면 사실 방송국 너무 적으니까 한 명 뽑으면 한 700명 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물론 포트폴리오를 새로 찍진 않겠지만 화장을 잘하는 데와 그 영상을 잘 찍어주는 데는 이미 예약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무조건 뜨면 바로 예약부터 합니다. 어. 그럼 다음 날에 옷을 빌리고 화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게 너무 동선이 잘못되면 저는 영상을 찍으러 가는데 예약 시간보다 30분 늦었나? 그래서 20분 안에 그거를 다 찍어야 되고 뭐 몇 번 못 찍고 되게 급하게 찍은 기억도 있고 그런 게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그것도 또 예약 전쟁이 있더라고요. 건희님께서는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직종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만약에 어떤 중계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 중계를 뭐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뭐 캐스터가 잘하면 알아서 이제 뭐 그 이제 소속돼 있는 뭐 거기 회사에서 알아서 이제 다른 데도 하고 하겠지만 그 PD님들이 이제 사실 PD님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로 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소속된 데가 다 각자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캐스터 좀 괜찮네 하면은 이제 뭐 어디 뭐 저기 딴 데도 불러주고. 네, 뭐 마라톤 대회 뭐 이런 데 불러주거나 아니면은 뭐 전국체전 뭐 이런 데 불러주거나 약간 그런 식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인맥이 좀 필요한 맞아요. 직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기서도 불러주실 수 있고 여기서도 불러주실 수 있고 맞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캐스터의 역량이 좀 뒷받쳐줘야 맞아요. 되겠지만 제가 이런 캐스터류나 방송류에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좀 스포츠를 넓게 다양하게 보거든요. 뭐 야구, 축구뿐만 아니라 뭐 테니스라든지 뭐 프로레슬링이라든지 F1 이런 것도 자주 보는데 보다 보면 어느 다른 중계에서 캐스터 하시던 분이 어느 날에는 또 다른 종목의 캐스터를 하고 맞아요. 계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뭐 야구나 축구는 아무래도 좀 메이저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방송계에서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인식돼 있는 뭐 정호영 캐스터라든지 뭐 한명재 캐스터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좀 마이너한 데서는 그런 게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렇게 진짜 완전 탑급 캐스터나 뭐 해설위원 분들은 이제 한 종목에 이렇게 종사해도 이제 충분히 이제 본인이 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송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아니면은 되게 이제 뭐 축구 야구 하다가도 뭐 저기 뭐 배구 뭐 배드민턴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더니 뭐 WWE 맞아요. 뭐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e스포츠 이런 데도 이제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죠. 지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준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프로 레벨이라든지 아마추어 뭐 대학 야구라든지 대학 고등학교 레벨에 따라서도 얘기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준비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어떤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미래에 이거 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미래에 이걸 했을 때 장점 같은 게 있다면 이 직업이라든지 이 업계를 진출했을 때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점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약간 최고 장점은 덕업일치 아니에요. 아, 그쵸. 이게 제가 최근에 뭐 스포츠 기자님 특강을 들었는데 그 기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자기가 뽑은 자기의 그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매일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오래되신 기자분이신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도 약간 마음가짐을 더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사실 저도 지금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기를 좀 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공부도 막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농구를 되게 이번 시즌 되게 집중적으로 봤는데 뭐 항상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 직접 보러 다니는 것도 많이 보러 다녔고 TV로 생중계로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뭐 모르는 단어나 이제 알고 있는데도 이제 제 입 밖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 단어들을 항상 이렇게 다 써놓고 이제 그 이제 경기가 끝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색하고 내가 이제 직접 뭐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제 완전 정석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그런 단어가 이제 입 밖으로 좀 바로바로 쉽게 나올 수 있게 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약간 그 공부마저 좀 재밌더라고요. 사실 어떤 스포츠를 알아가는 게 이게 막상 또 이제 그런 시간을 할애하고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한데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해도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조차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진님께서는 혹시 저도 뭐 앞서서 덕업일치는 당연히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20대, 30대가 뭐 리즈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청춘인데 그때 모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아나운서의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말 자식이 엄마 몇 살 때 어떻게 생겼었어 하면 그러면 나 졸업사진 말고 보여줄 게 있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인스타그램을 저도 많이 안 하지만 사진을 찍을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뭔가 세팅된 모습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디자인 업계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야구랑 관련된 일을 하면 덕업일치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제가 사담을 좀 말하자면 저희 야구소 이런 올드비 분 중에 그 의뢰를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었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의 타이거즈 인스타 계정에도 올라가 있는 건데 이렇게 내가 디자인을 해줌으로써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좀 뿌듯함을 보람을 얻는 느끼는 그런 게 그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성취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개인 역량, 뭐 개인 브랜드 같은 걸 설립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뭐 기쁨을 주고 뭐 그런 거 그러면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성취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저는 그 취미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업은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삼았다가 그 좋아하는 게 싫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 취미와 내가 진짜 실제로 하는 일은 좀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다 사실 업으로 아직 삼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체감상. 근데 일단 준비하는 과정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래도 일하다 보면 좀 귀찮은 순간도 있고 보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뭔가 원동력이 되는. 네, 그게 오히려 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번 업은 아니지만 취미가 전공이 된 적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면 뭐 성악 연습을 하다가 성악 시험을 보고 해도 쉴 때 노래방을 가더라. 네, 그래서 야구도 뭐 제가 뭐 스포츠 아나운서가 운 좋게 되면 스포츠 아나운서 일을 하고 쉬는 날에도 야구를 보면서 즐기고 뭐 하다못해 게임도 뭐 야구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좋아하면 다른 경로로도 즐길 수 있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런 걸 준비하면서 좀 단점이라든지 좀 힘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또 갑자기 수견해 주셨어? 힘든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좁죠. 그 풀이 좁죠. 네. 네, 풀이 좁고 사실 이게 이미지도 같이 보는 직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단순히 말하는 실력만 키운다든지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종목을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야구 아나운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한 가지 종목을 깊게 아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을 좀 폭넓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서 저는 사실 멀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익숙한 게 좋아서 계속 야구만 보는데 다른 걸 도전하기가 좀. 그래서 아무래도 뭐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좀 더 제너럴리스트가 네. 용이하다. 네, 왜냐면 여자 아나운서도 사실 야구 시즌에 야구 하다가 비시즌에 뭐 골프, 축구 이런 거를 가기도 하니까 그런 게 좀 더 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디자이너를 하다 보면 좀 고충이 이게 의뢰를 주는 사람들 중에 디자인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클라이언트 분들이 네, 의뢰 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금방 하실 수 있죠. 말하면서 시간 촉박하게 준다거나 좀 디자이너의 좀 노고가 있는데 그걸 조금 박하게 좀 평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저는 회사 다니면서 좀 여실히 느꼈거든요. 이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디자이너에 대한 취급이 이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이 디자이너를 취급하는 시선이 좀 이런 건가 하는 기분도 좀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건희님 혹시? 저 서진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게 풀이 적은 게 확실히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만약에 뭐 스카이 스포츠나 뭐 아이비 스포츠 이런 데서 이제 뭐 하시던 분들이 이제 3사 이제 공채 그 스포츠 뭐 캐스터나 뭐 아나운서 자리가 나면은 이제 그분들이 웬만해서는 다 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제 빈 자리를 이제 저희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사실 또 KBS, MBC, 뭐 SBS, 스포티비 이런 데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그분들도 계속 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계속 오래 해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밖에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 또 이제 불러주시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죠. 다 결국 모이는 데가 거기고 이제 결국 진짜 이제 자리도 조금씩 나는데 그마저도 이제 원래 이제 하시던 분들의 몫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사실 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아무래도 힘든 점이 아닐까. 그래서 가뜩이나 좁은데 그 좁은 데에서조차도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좀 힘들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면 얼마나 버는지. 아무래도 뭔가 듣는 것들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혹시 뭐 그 업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초봉이라든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현업으로 얼마 정도 번다. 디자인 업계요? 디자인 업계는 혹시 건바이 건이긴 하지만. 네, 이게 건바이건으로 하면은 이게 또 작업물마다 책정되는 그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상이하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기업으로 회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얘 정말 박하게는 저 170만 원만큼까지 받아봤고 월에요? 네.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데 170이면. 네, 정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직을 하면서 좀 제가 굴렀다 보니까 한 3천까지는 받아봤던 것 같아요. 연봉 3천. 네. 근데 대부분 한 사원 주임까지는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방송계는 좀 어떻습니까? 제 이제 아버지 지인분이 스포츠 PD 분이시라서 제가 그냥 들은 걸로는 경기당 한 10에서 20 그게 이제 경기당이고 이제 당연히 교통비 이런 건 포함 안 되고 근데 수당으로만.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그 안에서는 또 캐스터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걸로는 당연히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제가 아는 그래서 다른 이제 아나운서 쪽 준비하는 형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다 이제 2차적인 부수입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회라든지 약간 이런 주말에 그렇죠. 할 수 많이 있는 하시죠. 그런 거를
거의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 이걸 만약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그걸로만 생계를 최소한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그 경기 중계로는 사실 좀 맞아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혹시 서진님께서도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저도 건희님 말씀해 주셨듯이 건당으로 방송 건당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이 정말 요즘 많이 없지만 제가 듣는 거로는 3사는 좀 확실히 잘 쳐준다. 잘 쳐주고 맞아요. 그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따로 나온다는 아, 얘기도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 복지 비용으로 따로. 네, 그것도 따로 나오고 하지만 작은 방송사는 정말 박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제 주변에 특히 남성분들은 진짜 사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식 사회 행사 이런 거. 역시 노비도 대감집 노비를 해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이거 스포츠 업계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치어리더 같은 분들도 다 건당으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막 들어보면 차라리 우천 취소 안 되는 게 낫다라고. 출근해서 뭐 화장하고 막 옷 그쵸. 의상도 다 입고 아, 해주는데 그렇네. 네. 우천 취소가 되면 그냥 물푼으로 다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 고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안무 연습 그 기껏 빡세게 맞아요. 해서 갔는데 우천 취소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그러면 고충이 너무 네. 그러면 이렇게 벌 돈도 있지만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돈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캐스터라든지 아나운서는 아무리 좀 예체능 계열이잖아요. 예체능 네. 계열은 상대적으로 뭐 다른 분들의 편견도 그렇지만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들어가는 편인가요, 비용이?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 받고 옷 빌리고 영상 찍으면 화장도 요즘은 한 방송 화장은 20만 원 한 번에요? 한 번에 20만 원대 정도 되고 뭐 가면 씌우나? 그래서 진짜 여자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돈 때문에 네. 포기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옷도 남성분들은 그 정장 입으시잖아요. 네, 근데 여자는 옷이 너무 다양해서 맞아요. 그죠. 한 번 빌리는데도 너무 이렇게 부수적인 소비가 많으니까 아는 언니들은 결국에 맞추더라고요. 그냥 하나를. 네, 그냥 차라리 이렇게 빌릴 바에 맞추는 게 낫겠다. 그 영상도 뭐 사실 한 번에 뭐 5, 6만 원 정도인데 화장이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하루 하고 사실 다 그죠. 지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항상 영상을 찍고 뽕을 뽑아야 되니까 저녁 약속. 네, 저녁 약속. 인생 네컷 네. 남겨야 된다. 네, 사진관 한 2-3 군데 둘러서 남겨서 짜라락 찍고. 포토이즘도 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뽕을 뽑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희님께서는 좀. 근데 사실 저는 아직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라서 거의 저희에 대한 부분은 서진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학원도 좀 비쌀 것 같긴 해요. 학원도 비싼 편이긴 합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커리큘럼, 그러니까 전체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뭐 기초반부터 심화반 이렇게 싹 다 들으려면 한 뭐 대략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한 800-9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그게 있어요. 1년 단인가요? 1년이 아니라 이제 기초반, 심화반, 뭐 이제 그 마지막. 커리큘럼에 따라 가지고 네. 몇 개월 정도예요, 보통 그렇게 한 커리큘럼을 한다고 하면? 기초는 한 반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반년 하면 한 1년 반에 그럼 거의 한 2,000씩 쓰는 거네요. 1년에 한 1,000, 2,000씩. 그 합쳐서 800. 어떤 걸 총합하면 그러니까 기초, 심화 이런 반을 다 합하면. 다 네. 합하면 거의 연애 1,000은 쓰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와. 그쵸. 네, 그런.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여성분들이 더 그렇지만은 화장하고 뭐 메이크업하고 이제 머리하고 의상 빌리고 스튜디오 빌리고 이러면 이제 그냥 더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많이. 맞아요. 되게 힘드네요, 참. 비용적으로. 디자인계는 혹시 어떨까요? 디자인은 이게 개인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게 막 한 번에 막 몇백씩 쓰고 그러는 건 전 아직까지는 안 해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디자이너의 숙적 어도비 맞아요. 어도비가 비용이 구독료. 네, 구독료만으로도 저도 알죠, 그건. 연간 구독료로 하면 거의 한 50은 나가는 맞아요. 것 그렇게 같고, 나가더라고요. 네. 거의 30, 50씩 나가더라고요. 네. 싸게 해도. 그리고 이게 인스타 같은 데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보면 이게 개인 스튜디오 막 되게
크게 빌려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비용이 꽤 나간다고 하고 네. 특히 그리고- 그런 미술계나 디자인계나 입시부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준비하는 게. 일단 제가 예체능 제 미술학원 입시 했을 때 한 방학 특강 뭐 이런 거 하면 500은 막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마 그거보다 더 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예체능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다 힘들죠. 애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내가 그럼에도 이 업계로 가고 싶은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까 그 덕업일치 말고 뭔가 내가 여기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덕업일치가 아니더라도 꿈꾸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확실히 농구 직관을 가면서 확실히 느낀 게 화면에 남고 싶다. 누구처럼. 저는 너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이게 그 전까지는 야구 축구를 되게 중점적으로 받고 이랬는데도 올해 처음 이제 농구를 본 건데도 진짜 너무 재밌다. 이게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저기 미국 농구 보시는 분들은 보면은 뭐 에이, 점수가 이게 3쿼터에 뭐 40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 왜 보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군대 전역하고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스포츠를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 복학하기 전까지 봐야지 했는데 제가 그래서 남자 농구만 본 게 아니라 여자 농구도 보고 남자 배구도 보고 여자 배구도 보고 되게 다양하게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진짜 재밌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해외 리그를 보다가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를 보면은 조금 경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도 되게 이 선수들이 이 경기에서 뛰면서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선수들의 열정 이런 거를 보면은 뭐 팀 합이나 이런 걸 보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직관 가면 또 달라.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스포츠 직관 관련하면 그 수준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메이저리그나 KBO도 당연히 수준 차이가 나지만 KBO 가면 다 재밌게 보시거든요. 맞아요. 막상 직관 그러니까 가시면 뭐 직관 가면 재밌어. 그리고 뭐 축구도 뭐 EPL이라든지 라리가라든지 뭐 챔피언스리그 보다가 K리그라 보면 당연히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직관 가면 재밌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뭐 다른 분들은 혹시요? 어떤 것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재수할 때 야구를 좀 그래도 봤거든요. 다르네요, 그 부분은. 네, 재수할 때 좀 봤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야구의 어떤 부분에 힘을 얻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역전할 때도 있고 뭐 정말 그냥 소위 말하는 후보군에 있던 선수가 와서 대타로 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이런 그런 스포츠의 극적인 면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뭔가 힘을 얻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서 애정이 일단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큰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아나운서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이나 어떻게 보면 오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 갈 땐 가더라도. 그럼 혹시 영화님께서는? 이거 제가 첫 번째로 뭐 야구를 어떻게 못 논다는 이유는 뭐 개인적인 이유로는 뭐 롯데 우승을 봐야지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 우승하면은 떠나시나요? 그 성불은 할까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제가 한 2020년쯤에 야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에서쯤이야 뭐 좀 다른 팀 야구도 좀 재밌게 보는 그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선수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막 성장하고 그런 스토리까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 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 거에 대한 재미를 얻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놓지 못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나 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 해야 되지 그럼 이 디자인을 이러면서 그 좀 야구랑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연관시켜서 내 소질을 내 적성을 좀 발전시켜 보면 좀 더 뭔가 나한테 얻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한번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잃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스포츠 업계를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약간 그 스포츠 업계 특유의 제가 월요일 방송에 말했던 그 낭만의 서사가 있잖아요. 뭔가 그 스포츠 업계 특유의 그 서사와 좀 뭔가 삶이 감화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뭔가 목표로 삼는다든지 삶의 모티브로 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걸 오늘 방송에서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 길로 가실 거잖아요. 네. 혹시 미래에 이 꿈을 이룬 본인에게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저는 약간 미래에 제가 어떤 만약에 캐스터를 계속해서 한다면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면 아까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꼭 뭐 야구에 한정돼서뿐만 아니라 되게 스포츠계에 좋은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 남고 싶어요. 그게 이제 캐스터로서 아니면은 뭐 그냥 이제 뭐 그때 당시가 돼서 뭐 유명인으로서든 좀 스포츠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줬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서진님은? 저는 미래 저에게 뭐 말을 하는 건가요? 뭐 아무거나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회사로 가서 꼭 대감집 노비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되게 현실주의네요. 영화님은? 일단 미래에는 좀 제가 저만의 특색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되게 성실한 디자이너 그런 걸 그러면서 또 꾸준히 컨텐츠를 내는 디자이너로도 좀 기억이 되고 싶고 미래에 저에게 할 말은 게을리 살지 말고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좀 개인 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공부 같은 거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해주고 싶고 뭐 또 그때 뭐 롯데가 우승해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 번은 하겠죠. 그래. 한 번은 하겠지만 설마 한 번은 못 하겠어. 너무 과몰입하면서 살지 말자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근데 이 스포츠 업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몰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업으로 맞아요. 삼으려고 하시는 그쵸. 분들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일단 몰입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좀 나이 들면 좀 해탈해 있을까 싶긴 한데 오늘 방송의 주제가 사실 제목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뭔 제목인가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제목을 보시면 이게 두 영화의 합작입니다. 이제 네. 시계테어 브랜즈랑 스탠리 큐브렉 작품이랑 이제 안드로이드는 전기향의 꿈을 꾸는가라는 이 소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소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그래서 뭔가 SF적이고 뭔가 꿈을 꾸는 그런 류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스포츠계를 뭐 야구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 스타는 별은 항상 자기를 태우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는 빛나지만 항상 스스로를 불태워서 빛내는 사람들 특히 뭐 아나운서들이라든지 디자이너들 다 젊음을 태우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잠재 수명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오늘 아무래도 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더 한 발짝 더 이 업계 이야기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댓글이라든지 관련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건희님, 서진님, 영아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호스트이자 PD 김예찬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